의제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예산, 시민에 의한 예산,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작금의 문화재조참 열린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 본질이 흐려진 상황에 대해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당장 34억 원의 열린도서관 조성 예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올해 안에 열린도서관 조성이 완료된다면 관리 운영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관리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어 청주시 콘텐츠의 미래를 보여주는 문화재조참 열린도서관은 시도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록할 문화재조참 그리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문화재조창의 전 면목이 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실망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신의 콘텐츠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열린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조창 열린도서관이 조성된 후 관리 운영 예산이 없어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재조창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없는 버림받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을 위한 위민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과 경험의 지혜를 모아주셔서 삭감된 열린도서관 관리운영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예? 예.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자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신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열린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관한 그 조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청주시가 34억 원의 이번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시설이고 아직 아시는 것처럼 그 관리 주체, 독수리그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상 지금 철회된 상태고 그 구체적인 관리 주체나 운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달 후면 다시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열린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우여곡절 끝에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 찬성안 토론이십니까? 반대 토론이십니까? 찬성 토론입니다. 예. 찬성 토론 신청하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 토론 기회를 주신 화재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열린 도서관의 운영비 삭감에 따른 수정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열린 도서관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청주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먼저 열린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주청 5층에 도서관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의 본향이자 양방고장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책 읽는 도시, 1인 1책 출판 지원 등 많은 도서, 지식, 인문학을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타 도시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재주청에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책, 독서, 지식 공유, 인문학적 사고, 직지 후손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시민들의 삶을 내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에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열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청주시에서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요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심의안들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예결에 의해 절차에 따라 34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열린 도서관 지원은 도서관법 32조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결돼서 여기 본회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 중요한 것이 사업자도 정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워서 깜깜이 예산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기관의 예산 및 집행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즉 예산 편성권자는 이런저런 목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필요하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제출하고 의회는 이 사업의 적적성,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본 뒤 승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주시가 이런 행사들로 청원 생명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시에 요청하면 시의회는 그 축제, 행사 내용, 효율성, 기대 효과 등을 따져서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축제를 어느 방송사, 어느 문화기획사 주관으로 할 것이냐 등 사업 시행자 등을 먼저 정해놓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부가 사업 시행자, 사업 위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거기에서 어떤 부조리나 부적격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열린도서관 사업에 특정 업체를 먼저 지정해놓고 예산안을 요청한다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시의회 절차와 통상 관례에서 보더라도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이 지난 6월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된 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부결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입니다. 더구나 34억 원이 열린도서관 조성 예산안은 심의하여 통과하고 관리운영비 예산안은 부결한다는 것은 더욱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열린도서관은 공간의 혁신을 통해 본래 도서관이 갖고 있던 딱딱한 벽을 허물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험과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문화적 삶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열린도서관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부분에서 집행부의 미진함이 있기도 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의 우리 일부 위원들이 이러한 미진함을 공공성 확보와 대출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으로 집행부와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성 대출 기능 등을 확보하여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능으로 열린 도서관이 도서관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의 별다방 도서관을 비교권을 갔다 왔습니다. 오는 사람 의원과 시민에 따라 열린 도서관이 도서관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어 있지만은 서울의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별다방 도서관이 별마당 도서관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도서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서관 교수님이 도서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출 기능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집행부와 같이 만들어서 그 대출 기능은 누가 결정하느냐?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도서관을 운영해 보면서 이 대출 기능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식 관장님이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했을 때 6억 1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열린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은 사람이 우선이고 시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찾는 공간, 시민들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물리적인 편안함을 넘어 문화적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열린 도서관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점들이 열린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열린 도서관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매듭을 풀어가듯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수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열린 도서관이 출렁이고 자초될 위기를 겪는다면 다시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기폭제가 되어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변혁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청주시 미래를 내다보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가슴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 또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죠. 존경하는 하재성 의원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범석 시장님, 반대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반대 토론, 찬성 토론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제 상임위의 의원도 저희가 존중을 해서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꾸려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물인데 이것을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밝혀줄 것은 저도 그렇고 이 예산을 반대했던 의원님들도 같은 뜻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문화재청시 5층에 건립하고자 하는 열린 도서관 그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사진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그 공사도 한 70-80%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월 8일 그 공예 비엔날레를 개막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담당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도 안 썼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동의안을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34억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 논의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들을 선임을 해주셨고 그 선임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위원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소관상임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이것은 도서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 주체를 선정이 되면 3차 추경이라도 통과를 시켜주자 이런 뜻을 모아서 표결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하셔도 좋고 통과를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럼 왜 상임위의 걸 삭감했느냐 이렇게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명분을 좀 잡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또 청주시 의회가 단합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의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 의견 이상이었습니다. 정소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자, 표결을 하기 전에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이유시죠? 지금 시간 좀 실시간이 좀 된 것도 같고요. 또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장님 투표하고 끝나면서 정의하시죠. 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끝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팀장 황승선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이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 버튼을 누르신 위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 설명이 끝난 후 이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출석이 확인되면 이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 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 버튼, 빨간색의 반대 버튼,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 30초 내에는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열린 도서관 사업비는 부활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예결위 안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작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 제작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십니다. 다 눌렀어. 다 눌렀어. 자, 재석 의원 38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무국 직원은 찬반 투표를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투표 시간은 30초이며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수와 총 투표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투표 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2명.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에 따라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 닫아라.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도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